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목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핀비닷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4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09%. 나스닥 지수 0.84%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 중소형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던 러셀 2000 지수 무려 2.64% 급락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이런 약세 흐름은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흐름이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이제 상회하면서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좀 무색해지는, 오히려 연준의 피봇을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이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고요. 또한 이란과 이스라엘, 이 중동 지역의 중동 분쟁, 이 진학적 리스크도 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떤 흐름을 보였냐? 여기 보게 되면 헤드라인 CPI는 이제 전월 대비해서 0.4% 올랐죠. 그 다음에 전년 동월 23년도 3월 대비해서는 3.5% 올랐는데, 이 수치를 보게 되면 지난 9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수치가.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견고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난주에 나온 지난주 고용 보고서하고 이번에 CPI, 이게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상당히 좀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25%를 밑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음 언제 하냐? 올해 한 두어 번 정도 한다고 치면 7월이냐 9월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7월은 이제 미국 공화당, 그다음에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거죠. 지금 상당히 좀 복잡다기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타라는 뭐 애널리스트 생각에 이런 거죠. 이 사람 생각은 7월 달에 이제 금리를 좀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뭐 9월 같은 경우는 이 선거하고 너무 좀 가까워지기 때문에 좀 만만치 않지 않겠냐. 그러니까 6월 아니면 7월 정도. 만약에 6월이나 7월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11월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금리 인하 시기가 상당히 좀 복잡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의 이 차익 매물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차트로는 어떤가 한번 보시죠. 먼저 한번 보시죠. 지금 이 검은색 선이 200일 이동평선입니다. 그다음에 50일 이동평선이에요. 뭐 우리 기준으로 한 21선을 여기다 좀 적용을 시켜준다면 지금 S&P 500 지수도 20일 이동평균을 깼습니다.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 51선이 5,100포인트예요. 5,100포인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61선, 50일 이동평균을 깨트리면 안 돼요. 깨트리면 이전의 흐름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대응 전략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스닥 지수 보시죠. 16,170포인트인데 역시 오늘 양봉을 보이긴 했지만 50일 이동평균선에 상당히 좀 가까워지는 그런 흐름이 난 거죠. 이 흐름이 왜 중요하냐? 50일 이동평균선을, 자 여기죠. 작년 11월 3일 돌파 이후에 한 번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깨트린다? 이전의 흐름과 좀 다른 흐름이죠. 자, 원달러 환율 1363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원화도 달러화에 대해서 약세를 기록하고 있죠. 달러 대비 엔화 같은 경우에도 CPI 데이터 발표 후에
1990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달러당 152엔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 대비해서 다른 나라 통화들 다 약세로 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네, 달러 인덱스 같은 것도 104.96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인덱스도 네, 환율도 치어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거죠. 자, 10년물 국제금리 볼까요? 4.56%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도 상당히 좀 오늘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제유가 역시 배럴당 86달러, 중동 진영학적 리스크 고조 네, 이런 소식이죠. 자, 그래서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0.25% 마이너스로 났죠. 네, 마이너스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조금 전에 봤지만 지난 4월 총선 전 4월 9일 날 1353원 이전이었는데 1364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반도체 지수 ETF는 1.65% 하락 마감했죠. 자, S&P 500 맵 한번 보시죠. 네, 맵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매그니피션트 7 네, 메가캡 중에 엔비디아만 상승을 좀 보였었죠. 그다음에 반도체도 오늘장 대부분 좀 주춤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뭐 약보합이긴 합니다만 AMD, 퀄컴, 인텔,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NXP 그다음 등등 해서 대부분 반도체가 약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소부장주는 약보로 마감했습니다. 금융주 하락했죠. 소프트웨어 하락했고 금융주 역시 하락. 테슬라가 오늘 또 2.84% 하락. 포드 3.62 자동차도 약세예요. 홈디포 2.94% 하락했죠. 산업재 전반으로 다 약세 보였고 에너지 관련주 일부 종목만 좀 움직였습니다. 미국도 주요 종목군들 흐름 보게 되면 차익 매물이 상당히 좀 나오는 흐름인데요. 자, 시총 1위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시죠. 물론 견고합니다. 애플 1% 하락했죠. 네, 추세가 6월 일단 WWDC 네, 애플 개발자 회의까지는 모멘텀이 지금 다소 좀 부진돼 있죠. 자, 엔비디아 1.97% 상승 마감했습니다. 21선 이탈, 61선에 걸쳐져 있죠. 일단 추세는 한 번씩 지금 기존 흐름과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TSMC는 어제 1분기 실적, 매출 또 분기 실적 발표 후에 오히려 좀 올랐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고요. 일라일리 올랐고요. 자, 뭐 대략 지금 매그니피션트 7 종목군들 보면 이렇습니다. 테슬라 차트 보게 되면 제가 한 이틀 정도 로보택시 8월 출시 소식 이후에 좀 상승하는 듯 보입니다만 오늘은 또 한 2.89% 약세 마감했죠. 자, 대략 좀 이런 모습이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차익 매물 출회. 네. 나스닥, 다우, S&P 500 지수 차트 51선 근접. 보통 지지선까지 내려온다 깨라고 있는 겁니다. 네. 51선에서 지지되고 바로 튀어 오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종목 보유 종목 관리, 일부 위험 관리 이런 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이제 총선이 이제 총선을 어제 22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했죠. 자, 지금 한번 네이버 보게 되면 22대 총선 결과가 지금 쭉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보시죠. 뭐 이렇게 비례대표 의석수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당과 야당 숫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어떤 기사 내용이 나왔냐 이렇게 보니까 일단 한국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 좀 큰 타격을 좀 받을 것이다. 네, 그런 내용인데 이 본문에 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본문이 윤 대통령이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 금융투자 소득세 이 소득세를 폐지하려고 했던 계획이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약간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제 내용이 좀 있죠. 이번 이제 총선 결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세금 감면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세금 감면 제도를 좀 도입하려고 했던 계획은 이 국회 승인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 과반석을 훨씬 뛰어넘고 물론 개헌 저지선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을 달성했다고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런 이제 어떤 정책 드라이브, 경제 정책 드라이브에 좀 힘들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죠. 물론 이제 국회 승인이 뭐 필요 없는 것, 외교 정책이랄지 국방 정책이랄지 뭐 이런 것, 그다음에 한일 관계랄지 뭐 이런 것은 국회 승인이 필요 없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추진을 좀 하겠으나 밸류 프로그램과 자본 금융투자 소득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부담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이 총선 하루 전 밸류업 관련주, 뭐 자동차나 금융주 등 차익 매물이 출회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장에서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 이제 미국의 CPI 발표로 인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좀 무산보다는 이제 우려되는 지연 우려가 이제 나오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어떤 동향이 상당히 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막상 수급상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급상 보게 되면 기관은 계속 좀 팔아치웠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이제 팔아치운 게 뭐였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이미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이 이번 주 들어와서 계속 순매도로 일관했죠. 자, 코스피 이렇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60일 이동평선 2600한 10포인트까지는 20포인트 정도까지는 공백이란 거죠. 이미 코스닥은 추세선 21선을 깨트리고 61선 수급선입니다. 수급선까지 깨트리려고 하는 거 코스닥 수급 자체가 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 관리 그냥 무작정 뭐 밸류업이다. 무작정 뭐 반도체다. AI다. 이런 흐름에서 약간은 유연하게 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이란 얘기 나오죠. 개별 종목. 장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만만치 않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보유 종목 시장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은근히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유 종목 관리, 일부 위험 관리 이런 게 이제 필요해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월 9일 날 특징주 보게 되면 현대로템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겪으면서 강세를 좀 보였었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어닝 시즌이지 않습니까? 실적 기대감이 좀 좋은 종목, 그 다음에 강력한 어떤 재료, 예를 들어서 뭐 더존비전 같은 경우는 더존뱅크 이런 기업별 재료 이런 거 있는 종목들 위주만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 거고 악재가 내포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급격하게 출회될 수 있다는 점,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내일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자, 지난 4월 9일자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 로템이었고요. 기관은 SK하이닉스하고 현대, 로템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엔캠, 삼천당 제약, 그 다음에 기관은
SNS텍 뭐 이런 종목을 좀 순매수를 했네요. 장 마감 시간에 타니까 못 가요. 네, 코스피는 이제 완전 개별 종목이죠. 네. 선거 또 하루 쉬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나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 테마로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글라스 기판, 유리 기판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종목군들도 이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조정받고 매수에 의한 단기 매수에는 좀 충분히 좀 두르면서 트레이딩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4월 옵션 만기이고요. 22 통화정책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오페크 월간 보고서. 그 다음에 내일 한국 말씀하신 작업을 하시려면 기기의 잠금을 해제하셔야 합니다. 가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니고 휴대폰 옆에 보게 되면 가끔 이런 현상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양해 말씀 구하고요. 내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결정이 있죠. 네, 금리 동결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됩니다. 자, 변동성이 좀 잦은 증시입니다. 좀 안전 운행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모닝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